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이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떠들썩한 HLB 9분 응선 넘었나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HLB가요, 네, 양시장 합산해가지고 거래대금 1등 기록하고 있고요. 2위인 삼성전자도 거래대금 차이가 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1등 자리를 꽤 찬다, 거래대금이. 이게 얼마만인가 싶거든요.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오늘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모멘텀은 들으셨잖아요. 네, 가남 신약이 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20일이거든요. FDA 쪽에서도 지금 신약 허가 신청서를 내놨기 때문에 결과 그때 받게 되기 때문에 한 달 채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다음 달 20일에 FDA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 시세몰이가 대단하네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이제 그렇게 시세를 못 냈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받는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뭐 HLB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제 리보세라닉 관련된 그런 이제 병역요법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 사항이 오늘 뭐 거래량과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종양학회에서 지금 이제 리보세라닌 병역요법에 대해서 지금 1차 치료제로 뭐 등재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유럽 종양학회 이제 가이드라인 자체가 일단 뭐 세계 이제 양대 이제 이런 종양학회다 보니까 암학회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등재됐다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현재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리보세라닌 병역요법이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느냐라고 보면 받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받지는 않았고 이제 현재 신청 중에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런 종양학회에서 뭐 긍정적인 그런 이제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신약 허가를 취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신약 허가에 대한 부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FDA도 작년 9월 달에 지금 재승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3월까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재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는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뭐 작년에 그 승인이 안 됐을 때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3월 달에는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거 상황에서 뭐 통과되기 전까지는 아마 주가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통과된다라고 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그럼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거냐라는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허가된 이후에 미국 의료보험 내에 이제 등재되는 얼마만큼 등재가 되느냐 여부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간암 치료제가 1차 치료제가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얼마만큼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항서제약이라는 이제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네. 미국 내에서 현재 대중국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 있는 의사들이 얼마만큼 이걸 처방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향후에 좀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게 또 항서제약이야 싶더라고요. 하필 또 중국 업체하고 그렇죠. 같이 병역요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FDA 문턱을 넘는 게 일단은 그럼 중요하네요. 네, 워낙에 그렇죠. 간암 시장의 규모가 큽니다. 제가 알기로 12조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저희가 그 멘트에서요. 팀장님 9분 응선 넘었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신약 허가될 것 같다라는 쪽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저번에 보안 요구 받았을 때도 항서제약 그 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약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허들을 넘게 되면은 주가 퍼포먼스 어떻게 될까? 그 전에 결과 받기 전에 일단 한번 이렇게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후에 또 움직임까지는 FDA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키워드를 네. 작년에도 피디님께서 쓰신 것 같습니다. 구분응선이요? 그래서 네, 그 문제 네. 나왔을 때도 구분선 넘었나라고 했었고
물론 이 신약이 통과될까는 이제 정말 법적인 문제처럼 그 제약바이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몇 대 몇인지 잘 모릅니다. 그때 전 아마 한 7대 3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미 HLB를 보유하신 투자분들께서는 뭐 99%, 10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실패했었고 항서제약의 그런 시설 문제 때문에 약간 보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저 역시도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제약바이오 오늘 HLB 같은 경우는 정말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진만큼이나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신 그렇죠. 종목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이 뉴스 팔로우 같은 경우는 정말 증권 전문가 못지않게 빠르게 체크아웃하고 있는 그런 종목도 HLB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HLB가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종목 토론실 가보면은 정말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뺨치시는 분들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언제쯤 일정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참 제약바이오라는 게 어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월 달인가 7월 달에 그때 한번 미끄러진 다음에 그래도 11월 달엔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11월에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3개월 안에 못하고 이제 6개월 안에 하겠다. 그 다음에 뭐 1형이 아니라 2형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조금 두 번의 실망감 주면서 HLB 관련 종목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간주를 거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뉴스가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전 오랜만에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에 보일 때는 뭐 얀센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끌어주면서 미국에서는 뭐 기준금 인하 기조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뭐 생물보안법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 기조이고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다시 위반한다 그랬고 그나마 이제 해외에서 갖다 준 뉴스 중에서 긍정적인 것은 이제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4.3% 정도 내려왔다는 거, 그 정도인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보다 탄력이 강한 이유는 삼성바이오릭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번에 좀 HLB까지 긍정적인 뉴스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어떤 뭐 2차 전지나 전력설비나 조선이랑 방산처럼 업황에 대한 예상이 조금 수월하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HLB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역시도 작년에 HLB가 이게 분명히 안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항서제약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금 태클이 대외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 섹터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약 같은 경우는 독보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HLB가 코스닥을 끌고 있고 HLB 그룹주 입장에서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막 맥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 관련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는 확인됐는데 일간 비동성이 5% 이상이 안 나왔으면 전 HLB를 공략을 하려고 하겠지만 HLB가 이미 시세가 10% 넘게 나왔고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하실 수 있는 분야한다면 HLB 보셔도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 분야한다면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FDA 결과 나오기 전까지 끌고 가도 괜찮다고 보세요? 우선 보유자분들 일단 네. 홀딩 의견 드리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HLB가 지금 오늘 시세가 15.37%인데 지금 9.69%까지 이제 단기 차익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뱉으면은 물량을 조금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플러스 8.5%를 지켜준다? 그럴 때 이제 홀딩이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저는 10년간의 경험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샀을 때는 보통 다시 눌림목 만들고 우상인 기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이 투자 원칙에 따라서 물량을 조절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지지한다면 재차 날아가면은 앵커님 말씀대로 이 FDA 결과 발표가 나오는 3일 전까지 좀 지켜보다가 만약에 HLB가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면 3일 이전부터도 차익이 나올 거예요. 이미 결과 나오기 전에. 그래서 분위기 파악이. 그렇죠. 만약에 네네. 시세가 안 나오면 3일 전부터 좀 민감하게 보시고 그렇구나. 만약 현위치로부터 뭐 10% 15%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네네. 넉넉하게 1주 정도 잡고 아. 수급동에 보시면서 좀 물량 조절하는 게 좋을 것 네.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 뭐 상황 봐서 한번 더 보죠, 저희도. 네, 결과 나오기 즈음에서 한번 움직이게 된다면 이 시간에 한번 좀 저희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가지고요.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가 조금 애매한 자리인데 어제 셀트리온의 바통을 HLB가 이어받았는데 셀트리온이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연속성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 두 분이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의 종목은 유한양행을 선택하셨고요. 손여로 팀장께서는 ABL 바이오 쪽으로 넘어갑니다. 유한양행이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움직이는 게요, 대표님. 네, 그렇죠. 뭐 렉나자 관련돼서 뭐 이슈가 나올 때 뭐 올라간 이후에 계속 네. 이제 주가는 조금 그 이후서부터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렉나자에 대한 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에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냐라는 걸 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미국 내에서는 뭐 렉나자에 대한 처방이 조금씩 증가한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렉나자와 관련된 그런 이제 실적은 아마 올해 본격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도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올해는 한 10%,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특히 이제 좀 많이 증가해서 10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유한양행이 렉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바이오 벤처들과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프로젠과 이제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와 관련돼서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과도 이제 알레르기 치료 물질에 대해서 지금 뭐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같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렉나자처럼 아마 관련된 기술이 어느 정도 쌓이면 해외로 이제 기술 수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이나 그다음에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핵심은 렉나자 같은데 얼마나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일단 뭐 가격 자체가 작년 이제 12월 달 이후서부터 계속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1만 원에서 14만 원 내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렉나자에 관련된 이제 매출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 박스권 내에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12만 원대이기 때문에 뭐 14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뭐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ABL 바이오인데 거의 안 눌려 있는 종목이죠, 이것도. 네, 그렇죠. 견조하네요. 이제 ADC 관련 중에서는 리가켄바이오를 제외했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주항체 기술 기반 항체 치료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ABL 바이오에서 만든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좀 유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글로벌 이제 어떤 바이오사들도 이 ABL 바이오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2022년에 파킨슨병 치료제인 ABL 301을 통해서 이제 산오피에 기술 수출해가지고 영업이 흑자를 기록한 이력이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뭐 미국 암학회 AACR 그다음에 유럽 종양학회 SMO에 단골적으로 참가하는 기업들이고 이 그랩바디 B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 12가지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떤 대표분의 발언에 투자분들께서 민감하게 반응한지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 ABL 바이오의 이상훈 대표가 창사 이후에 올해 최대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까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저는 뭐 맹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분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투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봤을 때는 그때 이제 긍정적인 발언하실 때 외국인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HLB가 강세를 보여주면서도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이중항체 ADC 플랫폼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에 있을 때 ABL 바이오가 가장 외국인과 기관의 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좀 다양한 끼를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닐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설정해 주세요. 네, 이제 21선 부근에서 눌림목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 동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46,000원부터 한 39,5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37,500원 정도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45,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 또 바이오주도 저희 오랜만에 봐가지고 시간을 많이 썼는데 네, 두 번째 이슈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드디어 볕이 드는 것일까 태양광 점검해 드릴게요. 네, 트리플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일단 탈중국 선언을 했고 중국에서는 태양광 모듈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폐지하겠다. 뉴스가 3개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태양광주가 수급도 많이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상승이 맞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상당히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인도의 뭐 탈중국화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뭐 인도 시장 내에 이제 진출하는 기업들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 외 기업들은 크게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제한적인 가능성은 있고요. 대신 이제 중국산 태양광 패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중국산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패널 가격이 올라가면 국내 업체들의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다분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국내 이제 REC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제 지금 이제 뭐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 이 REC 관련된 제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지금 이제 발전을 하는 발전사 같은 경우는 14%를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EC 제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제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지금 전력을 좀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사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 입장에서도 이렇게 높은 가격을 전기를 사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지금 적자가 쌓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규제를 해제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규모 이제 태양광 발전 부분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발전소 차원에서 중대형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업체보다는 국내 업체의 패널을 사용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발 관련된 부분을 계속 염두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특히 이제 미국 관련돼서는 뭐 지금 뭐 친환경 보조금 폐지 관련된 뭐 이슈로 인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미국 태양광 발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보조금 이슈보다는 금리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금리였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그 바이든 정부 때 뭐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로 인해서 상당 부분 투자가 좀 제약되는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태양광 발전이 지금보다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까지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태양광 패널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입니다. 핵심은. 그리고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OCI가 오늘 텍사스 쪽에 태양광 발전소 짓는다라고 이스라엘하고 합작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어쨌든 중국을 지금 봉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태양광을요. 미국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도 태양광주의 시세 연속성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약간 2차 전지처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3가지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내수보다 수출에 대한 비중이 중요한데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OCI가 뭐 텍사스에 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 이런 이야기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유심히 봤던 것들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태양광을 조금 친환경 이제 화석 에너지보다 조금 누르는 모습이었지만 친환경 에너지를 아예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이 대금 지급을 국채를 발행을 해서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조금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취임하기 전에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다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 CEO도 어떤 정책 리스크에 휩싸여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이야기했던 정책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태양광을 둘러싸서는 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태양광 패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급까지 올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제 중국의 뭐 철강 기업이라든가 태양광 기업들이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무너지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급까지 올린다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중국도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약속을 우리나라가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갖다 주기는 갖다 주는데 대금을 지급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미국의 재정을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부터 물품은 받겠지만 대금에 따른 불협화음이 있을 시에는 이게 단기적인 재료로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 기술적 지지 너무 괜찮고 수급량도 괜찮더래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매 관점 접근하되 우리가 수출한 다음에 미국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응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회복해서 국채 발행해서 우리한테 대금을 원활하게 준다. 이런 이야기를 확인했을 때는 드라이빙을 걸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조금 와닿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끊어가는 매매가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확인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이라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는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오셨고 팀장님의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포인트와 가격 전략 함께 주세요, 대표님. 네, 뭐 일단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 내 태양광 발전 관련된 이제 일괄 생산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고대서부터 패널, 그다음 발전소까지 뭐 전체적으로 다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발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원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이 좀 더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이제 중국산 관세 부과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에는 아마 흑자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점에서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이 이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22,000, 뭐 오늘 좀 올라서 22,600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22,00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일단 목표 가격은 2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K 이터닉스 들어볼까요? 네, SK 이터닉스의 주가 추이도 하나솔루션과 유사합니다. 일단은 SK D&D로부터 인적 분할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던 일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D&D부터 인적 분할 되기 전에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고,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특징적인 상황이 미국에 진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SK 가스랑 손을 잡고 미국 기업들과의 ESS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고 이에 따른 공장 증설이 완료가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양산이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 3분기에 흑자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4, 4분기 실적 발표 결과 3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의 합작법인 완료에다가 양산에다가 이제 상용 가동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반영이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지원했을 때 SK 이터닉스가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실적 반영 여부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했을 때는 2주나 한 달 정도만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 이야기 나왔을 때는 한 달 이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뭐 현재 가격 부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5,800원부터 한 15,0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14,000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한 18,000원 정도 설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다 기대해 볼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까지 파란불로 바뀌게 되면서 그간에 좀 잘 버텼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조금 돌리나 싶습니다. 하지만 바닥 탈출의 신호가 또 잡힌다고 보시더라고요. 금산 전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대주시는지 오늘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태광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강력 추천주였는데 오늘 장중에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12년 만에 2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뚫어내고 있는데요. AS 먼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거인의 시선 금산 전문가입니다.